살면서 가장 많이 드는 감정 중 하나, 바로 후회 아닐까요? 그때 그렇게 살지 말걸, 그 말을 왜 했을까? 그 선택은 진짜 아니었어. 이런 생각이 계속 마음을 찌르고 있죠. 문제는 그 후회가 점점 자책으로 변한다는 거예요. 왜 난 항상 이런 식이지? 나 진짜 한심하다. 이렇게 자신을 괴롭히게 되는 거죠.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. 나이 들수록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나를 탓하지 않는 습관입니다. 오늘 영상 그 끊임없는 자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짜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. 지금부터 끝까지 들어보세요. 자책은 대부분 후회에서 시작됩니다. 누구나 실수는 하잖아요. 그런데 그 실수를 자꾸 떠올리고 곱씹다 보면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자기 비난으로 이어지기 시작해요.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요. 지금까지 해왔던 선택들이 쌓이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때 왜 그랬을까? 지금 이 모습 다 그때 내 잘못 때문인 것 같아. 자연스럽게 과거의 나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.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설명이 돼요. 우리 뇌는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서 다음에 피하려는 습관이 있어요. 일종의 자기 방어 본능이죠.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 원인을 찾는다, 내 탓이다, 반복적인 자책, 이런 식의 패턴으로 굳어져 버려요. 사회적인 영향도 커요. 우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어요. 책임지는 사람은 반성해야 한다. 잘못했으면 혼나야 한다.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왔죠. 그런데 중요한 건 자책은 해결이 아니라 정지라는 겁니다. 자책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과거에 머무르게 돼요. 스스로를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. 자책과 책임,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. 자책은 난 부족해, 잘못됐어 라고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이에요. 반면 책임은 실수는 있었지만 고칠 수 있어. 즉, 미래를 향한 태도예요.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이걸 자기 자비라고 설명했어요. 그때 왜 힘들었는지를 나 자신이 이해해주고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걸 인정해주는 태도죠.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. 퇴직하고 나서 새로운 일에 도전했는데 잘 안 풀렸다고 해볼게요. 내가 괜히 욕심 부렸나 봐. 이 나이에 뭘 한다는 게 웃긴 일이었지. 이렇게 말하는 건 자책이에요. 반면에 처음이라 몰랐던 부분이 많았구나. 다음엔 방향을 조금 바꿔보자. 이렇게 생각하는 건 책임이에요. 자책은 마음을 닫게 만들고 책임은 가능성을 열어줘요. 이 차이가 생각보다 아주 크지요. 이걸 반복해서 익히다 보면 실수는 곧 성장의 씨앗이라는 믿음이 생겨요. 그러면 더 이상 과거에 머물 이유가 없어지죠.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. 문제는 이 자책이 너무 익숙해졌다는 거죠. 마치 습관처럼
몸에 배어 있어서 알면서도 멈추기 어려워요.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연습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큰 결심도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어요. 조금씩 내 마음을 다독이는 연습이에요. 첫째, 나를 남 보듯 바라보는 연습. 혹시 지금의 내가 내 자식이거나 아니면 친한 친구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줄까요? 왜 그렇게밖에 못했어? 라는 말보다는 그 상황에선 많이 힘들었겠구나. 그 정도면 정말 잘한 거야.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? 그 따뜻한 시선을 나에게도 한번 건네보세요. 처음엔 어색해도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둘째, 자책이 올라올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기.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지. 짧지만 굉장히 힘있는 말이에요. 그때는 지금처럼 여유가 없었고 상황도 복잡했고 무엇보다 감정적으로 여유가 없었잖아요. 그런 여건 속에서 지금의 내가 보기엔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 순간에는 최선을 다했던 내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. 그걸 인정해 주는 게 시작입니다. 셋째, 나를 위한 짧은 기록 써보기. 거창할 필요 없어요. 종이 한 장에 하루에 한 줄만 적어도 괜찮습니다. 이 나이에도 내가 이렇게 참고 있는 게 대단하지. 밥은 챙겨 먹었다. 잘했다. 이런 식으로 나를 인정해주는 짧은 한마디씩 써보는 거예요. 하루 5분이면 충분해요. 이런 기록이 쌓이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실수했을 때 자책에 빠지지 않기 위한 현실적인 마음 정리법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. 첫째,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냥 느끼기. 참 속상하네. 괜히 그랬나 싶어. 이런 말 꺼내도 괜찮아요. 괜찮은 척 안 해도 돼요. 내 감정을 내가 인정해 주는 것. 그게 회복의 첫 걸음이니까요. 둘째, 자신을 탓하기보다 원인을 차분히 들여다보기. 이 나이에 왜 이러지? 나는 진짜 안 되나 봐. 이런 말은 이제 그만. 그 상황에선 그 선택이 어쩌면 최선이었을지 몰라요. 감정 대신 사실로 나를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해요. 셋째, 작더라도 해결의 방향을 하나 떠올려 보기.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?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는 건 없을까? 질문을 던져보세요.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게 돼요. 넷째, 마지막은 꼭 나에게 위로 한마디 건네기. 그래, 오늘 잘 살았어. 쉽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온 거 정말 수고했어. 이런 말 누가 대신 해주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해줘야 해요.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나를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도 결국 나 자신이니까요. 나이 들수록 우리 삶에 필요한 건 완벽한 결과나 멋진 성과보다 나 자신을 이해하는 힘이에요. 과거의 실수는 끝난 일이지만 너무 아까운 일입니다. 지나간 일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앞으로를 바라보는 마음만 있어도 우리는 이미 잘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. 이 영상이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정리하는데
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.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할 것 같은 사람이 떠오른다면 말없이 영상을 건네보세요. 그 마음 분명히 전해질 거예요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.